여보, 이제 그만 호흡기 제거하자. 어차피 깨어나실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시아버지 병상 앞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누워있는 시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주일 후 안락사 당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2살 강승호 회장. 30년간 제조업을 해온 중견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 500명, 연매출 1,0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했죠. 하지만 6달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환자분은 의식이 없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릅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아들 강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며느리 김혜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이러시면 회사는 어떻게? 승호의 아내는 1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회사를 이을 사람은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 현우뿐이었죠. 혜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회사 경영권 넘겨받는 게 어때? 하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깨어나실 수 있을까? 의사가 희망 없다고 했잖아. 혜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승호는 식물인간이지만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뇌는 정상이었지만 몸만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내가 다 듣고 있는데. 승호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우와 혜정은 병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아버지 회사 주식 명예 이전하는 거 알아봤어. 정말?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하면 돼. 아버지가 의식 없으니까 가능해. 그럼 빨리 해. 승호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주 후 현우는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주식 70%를 자신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여보, 됐어. 이제 회사가 우리 거야.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아버지 부동산도 다 명예 이전하자. 그래, 강남 아파트 3채, 빌딩 2개 다 우리 명의로. 승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혜정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병원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야.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 뭐가? 병원비 이제 그만 내자. 어차피 깨어나실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거기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돼. 승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재산 다 가져가고 이제 죽으라는 거냐? 사흘 후 승호는 싸구려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전 병원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침대. 창문 밖으로는 쓰레기장이 보였습니다. 환자 11번, 기저귀 갈아요. 간호사는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로 불렀죠. 간호사는 거칠게 승호를 다뤘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불편하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승호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밤새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의사도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회장으로 살던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1,000억 원짜리 회사를 운영하던 내가 지금 이 꼴이라니. 승호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현우와 혜정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죠. 어느 날 혜정이 병실에 혼자 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승호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편히 쉬세요. 혜정은 승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비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곤란해요. 회사랑 재산 다 돌려줘야 하잖아요. 승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안락사 시키려고요. 승호는 경악했습니다. 병원 측이랑 얘기해서 호흡기 제거하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거예요. 이 악마 같은. 승호는 절규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행할 거예요. 그때까지 편히 계세요. 혜정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승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인 것입니다. 승호는 집중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여. 다시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된다. 승호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승호는 입을 움직여 소리를 냈습니다. 미약한 소리였지만 간호사가 들었습니다. 환자 11번이 소리를 냈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강승호 씨, 저 보이세요? 응. 눈을 깜빡이면 1번, 아니면 2번 깜빡이세요. 승호는 1번 깜빡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사는 즉시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승호의 뇌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몸이 아직 회복 중이라 말을 못하고 움직임이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강승호 씨, 이제 재활치료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승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비밀이에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보호자한테는, 아들한테 절대 알리면 안 됩니다. 의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환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호는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핸드폰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보세요. 대한제조법무팀입니다. 나 회장 강승호다. 네. 회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병원이다. 지금 당장 와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30분 후 법무팀장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깨어나셨군요.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들이 배신했다. 재산을 다 빼돌렸어. 법무팀장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회장님 주식이 모두 강현우 이사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 가능합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으니 후견인 지정이 무효가 됩니다. 좋아, 당장 법원에 신청해. 그리고 이것도 준비해줘. 승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법무팀장은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오늘은 안락사 예정일이었습니다. 현우와 혜정은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여보, 손이 떨려. 혜정이 말했습니다. 현우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곧 끝나. 근데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뭐가?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지? 의사가 다 알아서 해준대 자연사로 처리된다고 했잖아.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현우가 멈췄습니다. 왜 그래? 아니야. 현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승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혜정이 위선적으로 말했습니다. 승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할까요?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의사가 호흡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잠깐, 승우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현우와 혜정은 경악했습니다. 나 깨어났다. 어떻게? 의사 선생님, 저 환자 재활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언제 깨어나신 거예요? 일주일 전이다. 그럼 왜 저희한테 연락을?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았거든. 승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들었다. 너희가 내 재산 빼돌린 것도, 안락사 시키려고 한 것도.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법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다. 무슨?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 다시 내 명의로 돌아간다. 아버지, 그리고 너희 둘 다 고소할 거다. 재산 횡령과 살인 미수로. 현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 현우와 혜정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현우와 김혜정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안락사시켜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승호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모든 게 현우와 혜정의 범죄를 증명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현우, 징역 5년. 피고인 김혜정, 징역 3년. 현우와 혜정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6달 후, 승호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았습니다. 매일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물리치료사가 칭찬했습니다.
이 정도 부상에서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분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승호는 땀을 흘리며 운동했습니다. 복수의 의지가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1년 후, 승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만 짚으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사 복귀하시겠습니까? 법무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내 회사를 내가 운영해야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승호는 다시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5년 후, 현우가 출소했습니다. 야윈 모습으로 교도소 문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정은 2년 전 먼저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면회 한 번 없이 이혼 서류만 보내왔죠. 사유는 성격 차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와서 성격 차이라니. 하지만 현우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붙잡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출소 후 현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이미 팔린 뒤였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은행 계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가자가 된 순간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현우는 고시원에 방을 얻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작은 방. 창문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현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승우가 현우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현우는 놀랐습니다. 잘 지내냐? 아버지 죄송합니다. 승우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 왜 그랬니? 현우는 울먹였습니다. 욕심이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 보였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승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너한테 부족한 아버지였니?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최고셨어요. 그럼 왜? 제가 나쁜 놈이에요. 욕심쟁이고 악마예요. 승우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1억이다. 이걸로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라.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다신 남을 속이지 마라. 현우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승우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승우는 문을 나서다가 멈췄습니다. 현우야,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네. 사람은 돈보다 중요하다. 가족은 재산보다 소중하다. 그 말을 남기고 승우는 떠났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승우가 식당에 왔습니다. 아버지. 현우는 달려가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잘 지내냐? 내 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당은 잘 되니? 많이는 못 벌지만 정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게 중요하지. 승우는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접할게요. 아니다, 돈 내겠다. 승우는 식사를 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내 감옥에서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냐? 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승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승호는 75살이 됐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은퇴했습니다. 현우는 식당 체인점을 5개로 늘렸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어느 주말 승우가 현우 식당에 왔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같이 먹자. 둘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현우야 행복하니?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아버지 저 이제야 깨달았어요. 뭘?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요. 승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걸 알았으면 됐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뭘 내가 노력한 거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